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12월 13일에 치러진 ITQ 한글 1교시 A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글은 2020 버전과 2022 버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실 수 있고요. 시험 보실 때 본인이 응시한 프로그램 버전을 잘 확인하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의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한글 2022 버전이고요. 접수하시는 시험장마다 프로그램 버전이 다르니까요. 내가 준비한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응시장을 확인하셔서 시험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은 저장을 먼저 하는데요.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여백 설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저장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기본 공통 부분의 설정은 먼저 해놓고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셔도 되세요. 자, 답안 작성 요령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셔도 되고 여기 참고하셔서 진행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용지 여백을 설정할 때는 단축키 F 몇 번 쓰나요? 그렇죠. F7번입니다. F7번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단축키 F7번 눌러주시고요. 편집 용지 창이 나오면 위쪽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백을 설정을 해줍니다. 위쪽 10이고요. 탭키 누르셔서 머릿말도 10이고 탭키 눌러서 왼쪽은 11, 탭키 눌러서 제본 0 그대로 건너뜁니다. 탭키 눌러서 오른쪽 11, 탭키 눌러서 꼬릿말 10, 아래쪽 탭키 눌러서 1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키 치면 바로 설정이 된 거고요. Alt, Shift, 엔터키를 두 번 쳐서 쪽을 3장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쪽부터 저는 작업을 할 거라서요. 1페이지로 갈 건데 여러분들은 점수가 가장 높은 페이지가 3페이지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1페이지부터 작업할 필요 없이 점수가 높은 페이지부터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디스켓 버튼 눌러서요. 자, 왼쪽에 경로에 보시면 문서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ITQ 폴더 만들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에 본인 수험번호. 저는 수험번호 대신 시험 일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제 이름이요. 자, 뒤에 확장자는 직접 쓰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파일 형식만 HWPX로 한글 표준 문서로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다가 직접 확장자를 쓰려고 하다 보면 띄어쓰기를 할 수 있고 또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수험번호 8자리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빼기 본인 이름으로 파일 형식이 한글 표준 문서 HWPX인지만 잘 확인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2교시, 3교시 때 시험 보시는 분들 간혹 앤서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는 경우 계신데 무조건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1번 문제부터 저는 풀 건데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1페이지에 1번 문제 스타일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문제는 50점인데요. 영타가 입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영타 입력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50점을 획득하는 데 비해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영타 속도 느리신 분들은 꼭 다 입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까지만 입력하셔도 부분 점수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한글 입력하시고 스타일 조건만 잘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좋고요. 문제 1번 쓰고 마침표 쓰고 엔터키 한번 쳤어요. 뒤에다가 띄어쓰기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출력 형태에 있는 영어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쓸 건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우리 시험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시간 그 배정을 잘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내용을 입력할 때요. 너무 빨리 치는 것보다는 최대한 오타 없이 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번 입력해 놨던 것을 다시 시간을 두고 오타를 찾아보려고 하면 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아예 입력하실 때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 쳤어요. 프로블럼에서 엔터키 한번 쳤고요. 그 다음에 한글 내용도 입력할게요. 연속성의 유지를 위한 저는 여기서 입력할 때 영어와 한글 사이에서만 한번 엔터키 쳤고요. 해즈 뒤에나 위협의 뒤에는 여기서는 엔터키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강제 개행, 줄이 바뀌게 된 거죠. 따로 엔터키를 치지는 않습니다. 자, 미리 블럭을 잡아 놓을게요. 스타일 적용할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고요. 문제 번호는 블럭 잡지 않아도 됩니다. 스타일 메뉴 사용하시려면 편집 메뉴에도 스타일이 있고요. 서식에도 스타일이 있고요. 단축키 쓰실 분들은 F6번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 창이 떴어요. 왼쪽 하단에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스타일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네요. CURITY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타일 종류는 문단 스타일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문단 모양부터 변경해 보겠습니다. 문단 모양 클릭. 왼쪽에 여백을 15포인트 줄 거고요. 문단 아래 간격인데 문단 아래는 10포인트 주겠습니다.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글자 모양으로 가는 거죠. 글자 모양 클릭하셔서 여러분 이 글자 모양 설정하실 때 크기와 장평 자간을 먼저 작업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준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장평이 95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자간이 5%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 언어를 한글로 선택을 하고 옆에 글꼴을 궁서로 바꿔주는 거죠. 찾기 힘드시면 직접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궁서 쓰고 엔터. 그리고 다시 언어를 영문으로 바꿔주고요. 영문은 도둠입니다. 지워주고요. 도둠 쓰고 엔터. 그리고 설정할게요. 추가 버튼 눌러주고요. 방금 만든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스타일로 글자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요. 오른쪽 끝에 해지와 위협에로 잘 끝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뒤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때 엔터키 치시면 줄바꿈이 되죠. 이때 위쪽에 보시면 방금 내가 만든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바탕글로 스타일을 바꿀 거예요. 1번 문제 끝난 거니까. 그리고 엔터키 2번, 3번 정도 쳐서 2번 문제 번호 써줍니다. 그리고 또 엔터키를 치죠. 표를 만들어야 되네요. 표 만드실 때는 입력에 가셔서 표를 만드셔도 됩니다. 이 그림 버튼 누르셔서 몇 줄에 몇 칸으로 만들 건지 설정하시면 되고요. 단축키 쓰실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펠링 N 한번, U의 약자죠. 그리고 T 한번 눌러주시면 표 만들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개수 확인해 볼게요. 줄 개수 하나, 둘, 셋, 넷, 5줄이고요. 칸 개수 1개, 2개, 3개, 4개, 5, 6칸입니다. 5줄에 6칸이고요. 너비 단에 맞춰요. 높이 자동이에요. 글자처럼 취급하고 만들기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내용 또 입력해 볼게요. 방향키로 이동하시면서 내용 입력하셔도 되고요. 탭키 누르면서 입력하시면 오른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2020년 저는 연도는 우선 다 쓸게요. 숫자도 쓰겠습니다. 아이고 엔터키를 치면 안 되죠. 59356 55452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최대한 오타 없이. 근데 저도 입력하다 보면 오타는 아예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표 전체에 글자 모양이 굴림의 10포인트래요.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거든요. 이 부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 블럭 잡을 건데요. 표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때 F5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면 키보드에서요. 그러면 자동으로 표 전체가 블럭이 잡히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글자 모양 바꿀까요? 굴림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모든 글꼴에 굴림을 찾아볼게요. 여기 글자 모양도요. 모든 글꼴이 있고 한컴 글꼴이 있고 시스템 글꼴이 있는데 모든 글꼴에 가시면 내가 찾고자 하는 이 PC의 한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글꼴이 다 표시가 되겠죠. 거기에서 굴림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통 위쪽에 있어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줄 거예요. 문자는 전부 가운데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블럭 잡혀있는 김에 선 모양도 바꿀게요. 테두리 쪽이 좀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두 줄로 되어 있네요. 확대를 해서 보니까 바깥쪽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블럭을 잡은 김에 단축키 L, 라인의 약자예요. L을 누르시면 바로 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단축키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요, 종류를 두 줄짜리로 어디에 바깥쪽에 설정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숫자 있는 부분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거든요. 31,832부터 합계 부분까지 전체 블럭 잡으시고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 한번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표 레이아웃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쪽에 있으실 거예요. 표 레이아웃 클릭하시면 여기 한글에서도 천 단위 쉼표 찍는 기호가 있거든요. 자리점 넣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 단위의 자리점 넣기 클릭.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 입력할 때 쉼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자, 선 마무리 할게요. 연도부터 기타까지 블럭 잡고요. 아까 선 모양 바꾸는 거 단축키 라인의 첫 번째 스펠링 L이었습니다. 종류는 두 줄짜리고 바깥쪽 클릭 설정. 자, 위에 연도부터 합계까지 첫 번째 줄만 블럭 잡고요. L 누르고 종류는 두 줄짜리 바깥쪽 클릭하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을 좀 칠해 볼까요? 연도부터 98,409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컬러를 넣을 거니까요. 컬러의 첫 번째 스펠링이 뭔가요? C예요. C를 눌러주시면 배경색을 칠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색에 가셔서 면색을 정확한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숫자 있는 부분 쭉 블럭 잡고요. 합계의 마지막 칸은 비워두고 개발 연구까지만 이 세 줄만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요. 블럭 계산식 메뉴에 갈 건데 합계를 내야 되겠죠? 블럭 합계 클릭. 단축키 쓰실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S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캡션을 넣어볼까요? 자, 오른쪽 위에 보니까 블럭 잡혀 있을 때요. 바로 오른쪽 위에 보니까 캡션이라고 있어요. 캡션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표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로 오셔야 캡션이 보이겠습니다. 캡션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어느 쪽에 넣을 건지 방향을, 위치를 고르실 수 있는데 위쪽에 넣도록 할 거예요. 위 클릭하시고요. 표 1이라고 들어간 거 지우시면 되죠. 백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줍니다.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지워주죠.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 연구, 개발, 단계별, 투자, 동향인가요? 네. $1,000,000까지 입력해주고요. 캡션 부분도 글자 모양이 굴림의 10포인트여야 되거든요. 블럭을 잡아주시고 캡션만 블럭 잡아주세요. 잘 안 되시면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블럭을 잡으세요. 자, 글자 모양 굴림입니다.
10포인트 되어 있으니까요. 정렬만 오른쪽 정렬로 하셔서 표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되죠. 자, 마지막에 합계 마지막 칸에 X 표시 넣어야 되겠네요. 커서 두시고요. F5번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 하나의 셀만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때 단축키 L 또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각선 탭으로 가셔서요.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우리 표를 블럭을 잡을 때요. 전체 표를 블럭 잡을 때는 F5번 3번, 한 칸만 블럭 잡을 때는 F5번 1번,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만 블럭을 잡을 때는 F5번 2번 누르시고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의 조건 좀 볼게요. 표 전체 글자 모양 굴림 됐고요. 정렬 아까 했고, 셀 배경색 넣고, 계산했죠? 빈칸 합계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구했죠? 캡션 이용했죠? 선 모양, 대각선까지 전부 다 넣었습니다. 자,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자, 표가 너무 좀 납작하다 싶으시면은요, 아까 F5번 3번 누르면 전체 블럭 잡힌다고 했거든요. 자, 표 안에 커서가 있는 경우에는 2번만 더 눌러주셔도 되겠죠. 어느 한 칸이 블럭이 잡혀 있다면.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한 번 정도만 아니면 2번 정도만 눌러주시면 너무 선과 글자가 붙어 있었을 때 위아래 높이를 간격을 좀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표 블럭 잡는 것은 꼭 단축키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편하게 블럭 잡으시면 되고 컨트롤 키와 방향키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이제는 표 오른쪽 바깥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쳐서 커서가 표 아래쪽 가운데에 오게 해 놓으시고요. 노란 부분만 블럭을 잡습니다. 이때는 그냥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요. 그리고 차트 넣겠습니다. 입력에 가시면 차트가 있고요.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해 줍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X 표시로 닫아주고요.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차트 서식에서요. 차트 서식 마지막에 있는 메뉴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체크를 해주시면요. 아까 차트를 만들기 전에 커서가 위치해 있던 표 아래 가운데에 자동으로 차트가 이동이 되고요. 오른쪽 중간에 있는 이 조절점, 파란색 조절점에 마우스 잘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해서 너비는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글꼴부터 이제 바꾸면 되겠네요. 내용은 맨 처음에 블럭 잡아놓고 만들었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지요. 제목의 글꼴이 굴림의 진하게 12포인트고요.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 그림자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차트 제목 속성으로 우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우기 색상은요. 밝은 색의 흰색이고요. 선은 테두리 한번 넣어줘야 되잖아요. 검정색 한번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림자도 넣어줘야 되네요. 효과에 가보시면 그림자에서요.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X 표시로 닫을게요. 자, 이제는 글자 모양도 바꿔줘야 되죠. 아까는 제목 속성에 들어갔던 거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제목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이라고 써 있는 곳에다가요. 사이버 보안 분야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 동향이라고 써주시고 글자 모양이 굴림의 진하게 12포인트라고 했거든요. 글꼴 굴림이고요. 진하게 첫 번째 속성 클릭 한번 하시고 크기는 12포인트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글자도 다 바꿀게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포인트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숫자 클릭해 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모양 편집으로 갑니다. 글자 모양이 굴림의 보통 10. 자, 굴림이고요. 보통 모양이니까 속성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크기도 10포인트 그대로 설정. 자, 밑에 글자도요.
다 굴림으로 바꿀게요. 한글 글꼴이 굴림, 그리고 설정. 범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모양 편집에 가서요. 굴림, 설정. 그리고 이 범례에는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례 선택되어 있으실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범례 속성에 가셔가지고요. 이 첫 번째 그리기 속성에 있는 테두리 선 검정색으로 한 번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넣기 위해서 개체 속성에서 범례 개체 속성에서 선을 넣어주었습니다. 자, 왼쪽에 이 축 숫자를 좀 바꿔줘야겠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눈금자 없애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숫자를 클릭 한번 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해서요.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이 되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축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단위가 주 단위가 2만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도 1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값이 12,012만이 아니라 15만입니다. 그리고 주 단위는 2만이 아니라 5만.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X 표시로 닫겠습니다. 자, 왼쪽에 눈금선도 바꿀까요? 가운데 눈금선 정확하게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축 제목 넣을게요. 자, 위쪽에 메뉴 중에서요. 차트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 클릭을 해보시면 제일 왼쪽에 차트 구성을 추가하겠다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하시고 축 제목이 필요한 거죠? 세로 축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기본 세로 클릭. 자, 축 제목이 들어갔는데 옆으로 누워 있고요. 글자 모양도 바꿔줘야 되겠죠? 내용도 바꿔야 되고요. 축 제목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제목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은 단위 띄어쓰고 100만 띄어서 원. 그리고 글자 모양은 굴림이죠. 제목 아닌 것은 전부 다 굴림의 보통 10포인트라고 했으니까요. 설정하고요. 이거 옆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축 제목 속성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 가셔서 글 상자에서요.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체 속성 창은 닫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어디든지 이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글자 모양 편집 또는 다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을 바꾼다든지 테두리를 넣는다든지 하실 때는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네.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값 들어갔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고 제목 글꼴 바꿨죠. 그림자랑 테두리 다 들어갔고요. 제목 이외의 모든 글꼴은 굴림의 보통 1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축 제목 넣었죠. 범례에 테두리 넣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기능평가 중에서 수식 편집기 입력할 건데요. 수식 편집기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20점, 20점, 오타 없이 정확하게 다 입력하셔서 40점을 획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부터 쓸게요. 무조건 2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문제 번호 3번 쓰고 마침표 엔터키, 작은 문제 번호 가로 열어서 1번 쓰고 한 칸 띄워줍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해 줄 건데요. 위에 메뉴 중에 입력에 가시면은 수식 넣어줄 수 있는 루트 X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수식 입력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좀 확대해서 1번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선 문제 보니까요. 적분이 나왔네요. 적분 클릭하고요. 첫 번째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박스가 생기면 아래쪽에 먼저 커서가 있으니까요. 알파벳 A 쓸 거고 위쪽에 클릭해서 B 쓸게요. 중간 박스에 클릭해서 XF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DX 계속 쭉 쓰시면 됩니다. 등호 쓰고요. 분수 나왔어요. 위쪽에 메뉴 중에 분수 클릭하고요. 커서가 위쪽에 있으니까요. 1 쓰고 아래로 내려와서 B-A 그리고 탭키나 방향키로요. 오른쪽으로 한번 밖으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적분을 한번 더 넣어주는 거죠. 적분 클릭, 첫 번째 거 클릭, 밑에 A예요. 위에 클릭해서 B, 방향키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사각형에 클릭해서 XD, X는 분수 클릭해주죠.
A 플러스 B 아래로 내려와서 숫자 2 쓰고 여기 문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문을 닫는 것을 클릭을 하시거나 단축키 Shift ESC 키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탭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누를 거고요. 가로 열어서 숫자 2번 가로 닫고 한 칸 띄워줄게요.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기 사용해야 되죠. 입력의 수식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은 Q 대문자 쓰고 등호 쓰네요. 그리고 극한 나왔네요. 극한에서요. 밑에 0으로 가는 거 세 번째 걸로 선택을 할게요. 세 번째 거 클릭. 그리고 앞에다가요. 삼각형 모양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 기호는 여기 기타 기호에 가보시면요. 첫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요 기호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소문자 T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극한 뒤에 박스에다가 클릭하셔서요. 이제 분수를 넣어주셔야 되네요. 위에 분수 클릭하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이 기호는 일반 기타 기호가 아니고 그리스 대문자의 D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클릭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S 소문자죠. 밑에도 그리스 대문자의 네 번째 있는 거 클릭해서요. T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약간씩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요. 등호 쓰고 또 분수 나오네요. 분수 클릭하고요. D 쓰고 첫 번째 첨자에서 위첨자 숫자 2 쓰고요. 밖으로 탭키나 방향키로 나와서 소문자 S 아래로 내려와서요. D, T 쓰고 위첨자 또 클릭해주죠. 첨자의 첫 번째 거 숫자 2 써주고요. 옆으로 나와서 한 번 더 옆으로 나와줍니다. 위첨자에서도 나와야 되고 분수에서도 나와서요. 더하기 1 넣어주시고 Shift ESC 키나 넣기 버튼 클릭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 문제네요. 자, 수식 입력된 거에서요. 엔터키를 한 또 두세 번 정도 넣어주고요. 문제 4번 쓰고 마침표 엔터키 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넣을 건데요. 바탕에 깔려져 있는 이 보라색의 도형 크기 130에 145mm짜리 직사각형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메뉴에 가셔서 직사각형 버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커서 모양이 열십자 모양이 됐을 때 적당한 크기로 도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요. 바로 개체 속성의 기본 너비가 130이고요. 높이가 145네요. 그리고 크기 고정을 하고요. 채우기 색상은 아무 색이나 고르셔도 되죠.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은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선택하고 설정해 줍니다. 어차피 시험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상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컬러 중에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적당한 위치로 좀 내려줄게요. 문제 번호보다 약간 아래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글 상자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100mm에 17mm고요. 면색 파랑, 글꼴은 궁서의 22포인트 하양색, 정렬은 수평, 수직 모두 가운데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직사각형으로 넣으면 또 글상자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아예 글상자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개 다 결과만 동일하면 됩니다. 저는 가로 글상자로 넣어볼게요. 클릭하고요.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죠. 글씨를 먼저 써볼까요? 정보보호 산업의 범위. 자, 그리고 블럭 잡아서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를 해서요. 궁서에 22포인트에 22가 없네요. 그러면 20을 골라주고요. 직접 클릭해서 22라고 쓰고 엔터키 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 옆에 있어요. 5개의 가 중에 마지막 가 클릭하셔서요. 화살표 중에서 화살표 클릭하시면 컬러 나오죠. 제일 처음에 있는 하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가운데 정렬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테두리. 이 글 상자는 안쪽이 그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도형이 선택이 잘 안 되니까요. 테두리에 마우스 잘 가지고 가셔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면 또 글 상자의 개체 속성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때 색상을 바꿔볼까요? 채우기 색상이 아까 파랑이었어요. 밑에 있는 그 원색의 파랑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이라는 메뉴에 가셔서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 상자에 잠깐 들러보시면은요, 세로 정렬도 중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설정 버튼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 제가 사이즈를 안 바꾼 것 같아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요. 기본에 가시면 사이즈 바꿀 수 있죠. 여기 사이즈가 크기 100이었고요. 가로가 100, 세로가 17이네요. 크기 고정하고 설정해서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이즈 바꾸는 거, 색상 바꾸는 거, 그리고 테두리 반원으로 바꿔주는 거 전부 다 개체 속성,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노란색의 사각형 또 넣어볼게요. 직사각형 클릭해서 대략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가 90에 50이네요. 90에 50 크기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에 가서요. 모서리 둥근 모양으로 바꿔줄 거고요. 채우기 색은 그냥 다른 색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글맵시 넣어볼게요. 순서대로 저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만들겠습니다. 입력에 가시면 글맵시 있어요. 위에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 이 글맵시 버튼 바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내용 입력하라고 하네요. 한국 정보 보호. 그리고 글맵시 모양이 나비 넥타이 모양이고요. 크기 40에 40, 굴림에 빨강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맵시 모양 나비 넥타이 모양이에요.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그리고 글꼴이 굴림이었죠. 굴림. 그리고 줄 간격이나 글자 간격은 손댈 필요가 없겠습니다.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글맵시를 넣으시면 문제 번호 바로 밑에 들어가거든요.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요. 기본부터 제가 아까 사이즈를 한번 빼먹었기 때문에 기본부터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너비도 40, 높이도 40. 크기 고정해 줄 거고요. 본문가의 배치를 이 글 앞으로 세 번째 나비를 클릭을 해주셔야 이 글맵시와 도형이 겹쳐질 때 글맵시가 앞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채우기에 가셔서요. 면색은 빨강색으로 선택하고 설정, 적당한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림 넣어 볼게요. 입력에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습하실 때 그림 없으시면 제 블로그에 사진 들어가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림에 가셔서요. 문서의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 몇 번이냐면 로고 3번이죠. 로고 3번 더블 클릭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이 그림도요. 따닥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 또 바꿔줘야 되겠죠. 50에 35네요. 50에 35 크기 고정. 얘도 본문가의 배치를 세 번째 나비 글 앞으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가보시면 그림 효과에서요. 회색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릴게요. 여러분 이런 위치 설정하시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략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원이 있고 사각형이 있는데요. 사각형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사각형 도형 먼저 넣을게요. 입력에 직사각형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더블 클릭해서요. 사이즈가 11에 15mm입니다. 직사각형 사이즈. 색상은 아무 색이나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자, 기본에 가서 너비 11, 높이 15. 그리고 채우기 색상은 내 마음대로 설정할게요. 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요. 이제 원 그려야 되죠? 자, 동그라미 타원 클릭해서요. 적당한 위치에 대략 드래그. 더블 클릭해주죠? 사이즈 기본에 가서요. 너비가 15, 높이도 15, 크기 고정해주고 그리고 면색은 채우기가 무조건 흰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해서요. 안에다가 글자를 써야 되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주시면 글상자처럼 바뀌는 거죠. 그때 숫자 1 써주시고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글자 모양이 궁서의 20포인트예요. 크기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원을 클릭한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하는 게 잘 안 되시면요. 방향키로 동그라미만 선택해 놓고요.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되고 안쪽을 클릭하면 자꾸 글자 쓰는 줄 알고 커서만 클릭이 되니까요. 테두리 쪽에 클릭하셔서 원을 선택을 하신 후에 위치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글 상자 넣을게요. 첫 번째에 있는 가로 글 상자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때는 글 상자가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부터 좀 이쁘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길게요. 글자가 한 줄에 다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글 상자를 이용을 해서요. 선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 면색이 없어요.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우선 이 글 상자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한 번 더 따닥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 들어가면요. 선에 가서요. 선의 종류가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했으니까 파선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채우기에 가서 색 채우기는 없다고 했으니까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하겠습니다. 얘는 기본에 가서 사이즈를 정할 필요는 없네요. 자, 그리고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 글 상자 안에 클릭해서 내용 쓸 거예요. 정보 보안, 클린, 인터넷, 경제. 가로 닫고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드래그를 해서요. 글자 모양이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도둠 18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개의 도형을 복사해서 2번, 3번을 만들어야 되죠. 자, 글 상자 선택되어 있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직사각형과 원까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처음에 도형 한 개 클릭해 놓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도형도 클릭하면 정확하게 3개의 도형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글 상자 선택하실 때 잘못하면 이 배경에 깔려져 있는 보라색 도형이 선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 상자 테두리와 도형들을 Shift 키로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제할 때는 Ctrl Shift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간격만 잘 맞춰주시면서 드래그해서 복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숫자 지워서 새로 써주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클릭해서 지우고 다시 써줍니다. 밑에도 융합 보안. 아이고. 안전성 강화. 여러분 글자 지우실 때요.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글자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바, 오른쪽 글자 지울 때는 딜리트 키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2번과 3번 직사각형 도형 색깔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서요. 면색만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상은 내가 알 수가 없다. 흰색만 아니면 된다. 자, 하이퍼링크는 아직 작업 안 했습니다. 밑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작업하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4번 문제도 다 정리가 된 것 같네요.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 한번 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입니다. 200점이고요. 점수가 200점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만 잘 만들더라도 C등급으로 합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보통 이 3쪽부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이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잘 해서 자신 있는 페이지부터 작성을 해 나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바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선 내용을 쭉 입력을 하고요. 이제 지시사항들을 해결을 하도록 하죠.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최대한 오타 없이 제목 쓰고 엔터키 2번 쳤고요. 띄어쓰기 맨 앞에는 하지 않고 그냥 쭉 내용을 입력합니다. 옆에도 엔터키 치지 않고 그냥 쭉 입력을 하죠. 그리고 간혹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게 끝에 단어가 띄어쓰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헷갈려요 하시는 질문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그 단어를 보시고 애매한 부분은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ITQ에서는 크게 막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은 잘 안 나오긴 해요. 워드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최대한 시험 문제와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지능형 지속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를 띄어써야 되나 그냥 붙여서 써야 되나 좀 헷갈리잖아요. 우선 저는 띄어쓰기를 했어요. 줄바꿈은 하지 않지만 띄어쓰기는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이런 거 입력하실 때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인 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띄어쓰기 2번 할게요. 심화하는 에서 앞에서 띄어쓰기 2번 했습니다. 변화 바로 한자로 바꿀게요. 변화 쓰고 키보드에 한자 키. 자, 그리고 한자 잘 확인하셔서요. 앞에 있는 변화네요. 자, 그러면 밑에 입력 형식이 한글과 한자 같이 있는 걸로 바꾸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조, 주요, 기업 및 국가산업이겠죠? 네, 뒤에 더 있네요. 국가의 기술과 제가 요걸 좀 확대를 해놨더니 한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쓰고 한자키 누르고 자, 전략 맨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에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에 사용하는 싸울 전자의 다스릴 약자로 한자를 선택하고요. 입력 형식은 한글과 한자 두 개 같이 되어 있는 걸로 바꾸게 해주시면 되죠. 뒤에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표 쓰고 엔터키 2번, 컨트롤 F 10번 누르셔서요. 특수기호 넣을게요. 크로바 검정색 제가 앞전에 바로 사용을 했었나 봐요. 선택이 되어 있네요. 만약에 못 찾으시면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교 일반에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기호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한 칸 띄우고 자, 밑에 엔터키 쳐서요. 번호는 쓰지 않고 내용만 쭉 입력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요. 그 위에만 먼저 쓰고 지시사항을 쭉 작업을 하신 후에 또 아랫부분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는 그냥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선 내용은 다 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앞에 문단 번호는 넣지 않고요. 내용만 입력했죠. 자, 엔터키 2번 치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과 F10번 누르셔서요. 똑같은 기호기 때문에 바로 넣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하고 내용 입력하죠. 엔터키 치고 우리 앞에 2번 문제에서 표 넣는 거 공부했었거든요. 단축키 넣으셔도 되고요. 단축키 안 넣으실 분들은 입력에 가셔서 표 버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단축키는 컨트롤 NT예요. New Table. 자, 줄개수와 칸개수 확인하셔야 되는데 줄개수는 병합된 거 말고요. 제일 많은 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고요.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줄에 4칸으로 만들 거고요. 단에 맞추고 자동이고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기. 그리고 표 안에 내용도 나머지 다 쓰시고 나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미리 입력하셔도 되고요. 우선 병합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미리 병합을 좀 해볼게요. 위에 3줄이 먼저 병합이 되어 있네요. 3칸을
3개의 칸을 블럭을 잡으셔서요. 그냥 단축키 쓰시는 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합치는 건 M만 누르시면 됩니다. M이에요. 알파벳 M. 블럭 잡아서 M.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마우스 써볼게요. 2개의 줄만 블럭 잡아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합치기. 여기 보니까 단축키 M이라고 써 있으시죠? 요 메뉴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도 2줄 블럭 잡아서 셀 합치기. 옆에도 마찬가지. 저는 요번엔 또 M을 넣어볼게요. 2개 블럭 잡고 M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 써볼게요. 자, 엔터키 치면서 그냥 입력하는 게 좋겠네요. 연합 및 분산 분석. 네. 주요 기술. 방향키로 이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그 영상을 켜 놓으시고 저랑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시면서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마 제가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쓰려다 보니까 오타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해서요. 자, 그리고 이 표를 만들자마자요, 그 세로 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약간 이렇게 너비를 조정을 해주시면 더 작업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유형은 좀 좁혀주고요. 주요 기술 부분도 좀 좁혀주고요. 그리고 과제 및 한계 좀 당겨주고요. 네, 그래서 내용들이 다 한 줄씩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이제 표 밑에요. 클릭하셨을 때 엔터키 한 번 더 치셔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까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나머지 지시사항들은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머릿말 기능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기술 동향 브리프라고 해서요. 궁서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커서는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표 위쪽에 그냥 제목 있는 부분에 클릭해 놓을게요. 쪽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요, 이 머릿말 메뉴 있지요. 아니면 쪽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 후자를 선택을 해서요. 머릿말 꼬릿말에 왔고요. 모양 없는 걸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릿말 양쪽에 들어와서요. 본문이 조금 연해지죠. 이때 기술 동향 브리프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요. 블럭을 싹 잡아가지고 글자 모양 궁서고요. 모든 글꼴에서 찾을게요. 궁서입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가 10포인트고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까지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력하고 나면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닫기 버튼 클릭하셔도 되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ESC 키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Shift ESC 키는 어떠한 기능에서 빠져나갈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목이요. 제목 블럭 잡을게요. 자, 그리고 우선 제목이 도둠의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이고 그 앞에다가 책갈피도 꽂아야 되지만 덧말도 위쪽에 넣어야 됩니다. 블럭 잡았을 때 덧말까지 넣어 볼게요. 자, 도둠이고요. 그리고 18포인트이고 진하게 바로 옆에 있는 가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해주고 가운데 정렬. 자, 그리고 덧말을 넣을게요. 덧말은 블럭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넣으셔야 되거든요. 입력에 가보시면요. 입력 옆에 화살표를 클릭해서요. 덧말을 넣을 거예요. 덧말 넣기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본말은 블럭 잡혀져 있는 제목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덧말에다가는 성장동력사업센터라고 쓰고 넣기 할게요. 자, 이 제목 앞에 커서만 둡니다. 사자 앞에다가 커서만 두신 상태에서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입력 옆에 화살표 책갈피 찾아서 클릭할게요. 밑에서 두 번째에 있네요. 단축키 컨트롤 KB 넣으셔도 됩니다. 책갈피 이름은 사이버 보안 쓰시고 넣기. 자, 그리고 나서요, 위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문제를 보시면은요, 한국 코퍼레이션 요 그림에다가 하이퍼 링크를 넣어줘야 돼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사이버 보안의 주요 전략 및 중점 분야인가요? 여기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넣어줘야 됩니다. 그림 클릭해 놓으시고요. 이것도 역시 또 입력에 가시면 하이퍼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한글 현재 문서 중에서 한글 문서에 내가 방금 만든 사이버 보안이라는 책갈피를 클릭하고 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요. 자동으로 3페이지의 제목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단 첫 글자 장식 넣을게요. 이때도 블럭은 잡지 않고요. 사자 앞에다가 커서만 둡니다. 이 문단의 첫 번째에다가 커서만 두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꾸미는 거기 때문에 서식 메뉴로 가시면 되는데요. 서식 옆에 화살표 클릭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들어갈게요. 모양은 이 모양이 두 줄에 걸쳐져 있으니 두 번째에 있는 두 줄짜리로 할 거고요. 글자 모양이 굴림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색은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면색이 없음을 클릭하셔서 밑에 노란색 선택하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테두리나 다른 지시사항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각주 넣을 거예요. 클라우드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 각주 넣을게요. 클라우드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입력 옆에 화살표 그리고 위에 입력에서요. 입력 메뉴에 들어와 있으시면 이 각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화살표에서 주석에 각주 들어가셔도 되고요. 결국에는요, 이 메뉴에 이름을 클릭해서 밑에 나오는 메뉴 중에 찾아도 되는 거고요. 리본 메뉴 중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펼쳐지는 메뉴들 중에서 찾으셔도 되는 거죠. 각주 저는 클릭했고요. 여기에서 각주 번호 모양이 기역자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위쪽에 보니까 번호 모양이라고 있네요. 번호 모양을 좀 바꿔줄게요.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네, 모양 바꿨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요. 각주 구분선은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자, 밑에 각주 부분에다가 내용 넣을게요. 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의 각종 문서, 사진, 음악 따위의 파일 및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 자, 여기에는 이 각주에 대해서 뭐 글자 모양 바꾸는 지시사항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입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hift ESC 키 누르시거나 위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또 각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각주까지 했고요. 이제 그림 넣어 보겠습니다. 입력의 그림 버튼 바로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 몇 번이냐면 그림이 4번이네요.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4번입니다. 요거 넣으실 때요, 여러분 요거 한 번만 주의해서 문서에 포함되는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독관 PC로 답안이 전송됐을 때 그림이 X 표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그림 4번 더블 클릭. 그러면 그림이 들어갔네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써야 되죠. 그림을 한 번만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자르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가운데 있네요. 제가 화면이 지금 반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자르기 버튼 잘 찾으셔서요.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모서리에 있던 조절점들이 칼날 모양처럼 바뀝니다. 자, 저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만 필요하기 때문에 왼쪽 하단의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를 잘 갖다 두고요. 여기에서부터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도록 할게요. 자, 이쁘게 안 자르셔도 돼요. 그냥 이 그림만 남으면 되는 거고요. 다 잘라지면 밖에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그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사이즈 바꿔줘야 되는데요. 사이즈는 40에 40mm고 바깥 여백 왼쪽에 2mm 넣어줘야 되네요. 자, 크기가 개체 속성에 들어왔죠? 그림을 더블 클릭했으니까요. 크기가 40에 40.
크기 고정해 주고요. 그리고 여백 부분에 가셔서 바깥 여백 왼쪽에다가 2mm 넣어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갖다 놓으셨을 때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돼요. 프험 물회 형드격의로 잘 끝나는지, 이 부분이 잘 안 맞으면 거의 다 그 원인은 안쪽에 내용 입력한 것 중에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우선은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먼저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림을 옮겨도 맞춰지지 않는다 하시면 나머지 작업하시고 시간이 남을 때에 오타가 있는지 띄어쓰기 잘못된 거 없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간 부분이요. 자, 제목 부분, 이 클로바부터 블럭을 잡을 건데요. 저는 블럭 잡을 때 드래그 하기가 귀찮아서 이 앞에 여백 부분에서 어떻게 했나요? 한 번만 클릭했더니 한 줄이 한 번에 블럭이 잡혔습니다. 자, 글자 모양이요. 굴림의 18포인트 흰색이고요. 굴림의 18포인트를 먼저 하고요. 글자 있는 부분만 배경색, 음영은 빨강, 글자색은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자, 우선 글자 모양은 굴림이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빈 공간 클릭해서 블럭 풀어주고 글자만 블럭을 잡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모양, 글자의 색상은 흰색, 하양, 음영색은 빨강, 밑에 있는 빨강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죠. 자,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할게요. 6줄을 전부 다 블럭을 잡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 들어왔네요. 위쪽에 문단 번호 왔고요. 번호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1수준은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의 마침표고요. 2수준은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시작하는 요 녀석으로 저는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준은 똑같으니까요. 클릭하고 밑에 사용자 정의 클릭. 자, 1수준은 번호 서식 그대로예요. 그런데 너비 조정을 해줘야 되죠. 1수준은 2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이고 2수준은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너비 조정은 20, 정렬은 어디? 오른쪽이다. 자, 2수준으로 가죠. 2수준 클릭하셔서요. 번호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1, 2, 3. 자, 그런데 이대로 그냥 두시면 동그라미 안에 있는 1, 2, 3은 맞는데 오른쪽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서식에서요. 마침표는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너비 조정 이번에는 2수준이기 때문에 30이고요. 정렬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1수준과 2수준의 번호가 동일하게 만들어졌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설정 버튼. 자, 빈 공간 클릭하셔서 블럭 풀어주시고요. 신변종부터 이상 징후까지 2번, 3번을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한 단계 수준을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요. 키보드 제일 오른쪽 끝에 숫자 키패드 있잖아요. 거기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수준을 한 수준 내리실 수 있거든요. 자, 못 찾으시겠으면요. 서식에 가시면 여기 있어요. 어디 있나요? 제가 화면을 잠깐 키워볼게요. 자,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요 한 수준 올리고 내리고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름이 여러분들은 뜨실 거예요. 제 건 지금 잘 안 뜨는데 맨 끝에 있는 서식 메뉴의 맨 끝에 있는 요 버튼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3번, 4번 블럭 잡아놓고요. 단축키 쓰셔도 되고 단축키 쓰실 분들은 컨트롤 더하기 그리고 서식에서 마지막 끝에 있는 수준 조절하는 버튼을 클릭해줘도 된다. 자,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하셨으면 줄 간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줄을 다시 전체 블럭을 잡으셔서요. 줄 간격은 180%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블럭 잡으실 때 1번 번호는 블럭이 안 잡히니까요. 보안을 위한 인공지능부터 블럭 잡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60%라고 줄 간격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180%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단 번호 기능 사용 부분도 마무리가 됐네요. 자, 표의 제목 바꿔볼게요. 블럭 전체 잡죠? 굴림의 18포인트이네요. 바꿔볼게요. 굴림이고요.
굴림의 18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해서 블럭 풀어주고 제목 글자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아주고요. 거기에서 기울여줘야 돼요. 위쪽에 기울여주는 두 번째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해줍니다. 자, 빈 공간 클릭해서요. 다시 한번 개인 정보만 블럭 잡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해 가시면 강조점이 있는데 강조점을 흰색 동그라미 세 번째에 있는 걸로 선택하고 설정해 줍니다. 유형 및 특징도 해줘야 되네요. 블럭 잡고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그리고 확장 부분에서 강조점을 동그라미로 선택하고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표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이고요. 제목 부분에다가 셀 배경 그라데이션으로 가로 유형의 시작색 노랑, 끝색 하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두리들은 이 문제를요,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 전체 블럭 잡아서 선택을 해주고요. 도둠의 10포인트. 도둠이고요. 10포인트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만 한번 찍어줄게요. 자, 그리고 도둠으로 바꿨더니 줄이 조금 바뀐 것 같네요. 자, 앞에는 됐고요. 뒤에도 한 줄에 다 안 들어갔네요.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 그리고 그 뒤에 데이터 연산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너비 맞추는 게 쉽지 않았겠는데요. 네, 그리고 왼쪽도 접근 필요. 여기까지면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방향키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너비를 조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표 전체의 크기는 그대로 더 있는 상태에서 내가 블럭을 잡은 열의 너비만 조정이 되거든요. Shift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색깔 넣어볼게요. 제목 부분만 블럭 잡아서요. 컬러의 약자 C 누르고요. 색깔 나오면 그라데이션으로 넣기로 했어요. 시작색이 노란색이고요. 끝색이 흰색입니다. 하양. 그리고 유형은 가로로 선택해 놓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라데이션까지 됐고 가운데 정렬도 됐죠. 자, 표를 좀 문제를 확대해서 볼게요. 표가요, 왼쪽과 오른쪽 바깥쪽은 선이 없을 거고요. 제일 위에 제목 밑에, 제일 밑에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제목이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색깔 넣느라고. L 눌러서 바로 테두리 넣어 볼게요. L 누르시고요. 테두리 선이 두 줄짜리인 거죠. 어디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자, 그리고 전체 한번 블럭 잡아 볼게요. 그리고 L 눌러주면 되는데요. 제가 방금 드래그를 하지 않고 어떻게 블럭을 잡았냐면 제목 부분만 블럭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F5번을 한 번 더 누르니까 전체 표가 블럭이 잡혔습니다. L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도 두 줄짜리예요. 그리고 아래쪽만 우선 선택을 할게요. 설정하고요. 다시 한번 L 눌러서 종류가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없습니다. 종류 없는 걸로 왼쪽, 오른쪽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의 테두리도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이제 하단에 있는 글자입니다. 블럭 잡아주고요. 글자 모양 꾸며볼게요. 도둠의 24포인트, 진하게 클릭해주고요. 장평을 넣어줘야 되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모양, 장평은 기본에 있죠. 장평 105로 올려줍니다. 설정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됐죠? 자, 위에 만들었던 표가요.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와 선 사이가 약간 간격이 있는데 우리가 만든 거는 딱 붙어 있어요. 자, 표 안에 커서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F5번 3번으로 전체 블럭, 컨트롤 방향키 아래로 조금만 높이를 조정을 해주도록 하죠. 저는 방향키 아래로 2번 눌렀습니다. 자, 이제 쪽 번호 매겨야 되는데요. 5번으로 시작해야 되네요. 쪽 메뉴에 가셔서요. 쪽 번호 매기겠다. 어디에? 오른쪽 하단에
번호 모양은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 줄표가 없습니다. 번호는 5번입니다. 자, 쪽 번호를 매긴다. 오른쪽 밑에 매긴다. 번호 모양은 가나다. 줄표는 없앴고요. 번호 모양, 시작 번호는 5번입니다. 넣기 해볼게요. 자, 오른쪽 하단에 말하고 쪽 번호까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까지 다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따로 내용을 오타를 확인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오타가 바로 있네요. 패러다 임인데, 네. 중간에 당연히 오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때요. 시간이 된다면 꼭 오타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 꼭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1시간 이내에 시간이 여유가 될 때 진행을 하시고요. 작업하다 말고 중간에 오타를 찾으려고 하면 시간만 너무 많이 소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최대한 많은 내용을 입력하고 많은 지시사항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좀 시험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문제를 풀지만 그때그때 또 컨디션에 따라서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오타가 또 많은 날이 있기도 해요.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그날 컨디션에 또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충분한 연습도 중요하지만 시험 전날 컨디션 조절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